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영덕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1,2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영덕을 찾아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포스코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면서 군대식 위계 질서와 인권 침해 등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포스코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한러 지방협력 포럼 포항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어떤 행사이고 어떤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데 제1차 포럼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흘간 포항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주지사 및 양국의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석해 물류와 철도,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러 지방 간 양자회담, 무역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17개 광역지자체가 러시아로 진출한 데 있어 어떤 분야가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포럼에 참가하는 연해주와 아무르주, 사할린주 등 러시아 극동 9개 주는 면적이 한반도의 28배에 이르고 천연가스와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번 포럼이 양국 간 철도와 전력, 가스, 항만, 수산업 분야 교류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영일만 항을 통한 동해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개척을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오만불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해안 철도 조기 건설이라든지 앞으로 항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이 이어져서 우리 포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전문가 32명을 포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외교부, 러시아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경북이 신북방 정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영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영덕으로 달려온 27개 단체, 1,2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영덕 강구면과 축산읍, 영덕읍 등에서 주민들과 함께 가재도구를 씻고 말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덕군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구호물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새마을회에서 김장 500박스와 새마을 방역 차량 2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이 영덕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이재민 124세대 227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구교회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가 솟구쳐 오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4번 국도의 차량 통제 구간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을 한 뒤 당초 불국사 삼거리부터 시작했던 차량 통제 구간을 장항교차로에서 안동교차로까지 2.5km 구간에 대해서만 교통을 통제하고 기존 국도와 진입로를 보완해 우회 통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정밀조사와 용역을 거쳐 내년 초에 본격적인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군대식 위계 질서와 인권 침해 등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포스코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포스코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새노조는 최근 조합원 10여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이른바 포스코의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공개했습니다. 첫째는 반성회라는 것으로 생산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청문회 방식을 거쳐 한 명에게 징벌 조치와 책임을 물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생산 설비 탓으로 발생한 문제도 무조건 개인 책임으로 결론 짓다 보니 동료 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의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상당히 죄를 지은 것 같은 입장이 되고, 다음은 마이머신 제도로 직원 한 명당 직접 관리해야 할 설비를 하나씩 지정하는데 정비 업무자의 경우 퇴근 후 술을 마신 상황에서도 회사에서 호출하면 언제든지 출근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설비의 일부로 보는 비인간적인 제도인 동시에 음주 정비는 안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술을 먹는 도중에도 그렇고 귀가를 하고 취침 중에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돌발 호출이죠.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군대식 위계 질서와 동원 문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율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동료의 잘못을 매달 한 건씩 지적하도록 하는가 하면 게시판에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징벌적 인사 조치를 하는 등 군대식 수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누구 부서에서 캡처 해놨다가 그 작성자를 만나서 면담 또는 징계 조치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강제 의무화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가 하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의 경기를 강제로 관람시킨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 특히 적은속 직원들은 이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불만을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는 발언대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반성회는 설비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 책임자 추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돌발 호출은 24시간 이어지는 제철소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심야 호출 비용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고 축구장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부서별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출범과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내부의 쓴소리들이 포스코의 자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단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직장발전협의회는 오늘 가칭 포스코 교육재단 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공립전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는 반대 서명서에 연간 영업이익 5조 원의 대기업이 낙후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기부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당연한 책임이며 포스코는 박태준 설립이사장의 교육 보국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뿐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경북은 내년에 전면 도입합니다. 대구는 단계적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유는 예산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전체 중학생의 58%인 3만 7천여 명에게 급식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따져 대상을 정한 겁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지금보다 인원은 2만 6천 명, 금액은 158억 원이 더 듭니다.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9년도에 전부 다 합니다. 중학교 다 하고 20년부터는 고1, 고2, 고3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없는 업무들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업무 폐지를 통한 예산 확보도 같이 해서 그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구는 중학생 6만 6천여 명 가운데 37%인 2만 4천여 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1개의 학년이나 2개 학년 정도를 확대하고 전체 빠른 시간 내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 예산 부담이 커져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시장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좀 통 크게 또 과거의 전력도 있기 때문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또 단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가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전국에서 오직 대구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연안에 사는 다수의 해양동물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 해양생물 82종 중 70여 종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GMO 유전자가 검출된 동물 가지수는 포항 12종을 비롯해 거제 15종, 당진 9종, 제주 15종이었습니다. 안동의 한 골프장이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 4억여 원을 체불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문제로 얼마 전 영업정지를 받고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일직면의 고은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기상금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 골프장은 기존의 골프장을 공모해 이름을 바꾼 뒤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 3월 용역업체와 골프장 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바뀐 용역업체가 직원을 그대로 인수해 관리 의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의 용역대금 인류와 신규 용역대금 4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상황으로 골프장 측은 이달 말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는 임금 체불은 물론 다시 골프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우리 직원 20명도 항상 일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투쟁하고 고용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현재 골프장 측을 상대로 현금과 카트 수입 비용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정거래 분쟁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골프장이 바뀌면서 기존 회원들 간의 입회금 반환 문제와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골프장 측은 입회비 반환 문제로 최근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달까지 권고사직이 통보되는 등 사실상 골프장 폐장설이 나돌고 있지만 골프장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전환을 하기 위해서 채권 보장만 해주면은 언제든지 퍼블릭 전환에 동의서, 회원권 포기각서를 써줘서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사주 쪽에서도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융을 갖다가 파이낸싱을 갖다가 이렇게든 회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양측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골프장의 파행 운영에 따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골프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 일부 산하규관장의 공석이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포항시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를 한 번도 선임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공석인 남구보건소장도 그동안 4차례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북구보건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2013년부터 무려 5년간 공석인데 71명의 단원들은 자체 연습을 하고 있고 연간 12회 공연은 객원 지휘자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책임자가 없어 업무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찾아봤지만 적임자가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상공회의소 등 도내 10개 상공회의소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도에서 시행하는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과 대구 경북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KTX 서울역에 대구 경북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를 운영하고 도청에는 경상북도 기업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구름 많이 낀 하늘에 바람이 꽤나 서늘했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경북 동해안 전역이 16도에서 17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도톰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 14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매매 사범이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2,800여 명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46.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1,100여 명으로 지난 2016년에 1,020여 명보다 80여 명이 증가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오전 3시 55분쯤 안동시 기란면 구수리 한옥 주택에서 불이 나 아들 54살 남모 씨와 84살인 남 씨의 아버지가 함께 숨졌습니다. 불은 소방차 12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50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빠져나온 아들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뛰어들었다는 남 씨의 어머니의 진술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부자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거친 총각무 3개 중 1개꼴로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각무의 잔류 농약 부적 함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 2016년 26.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38.6%까지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유통 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7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에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원장 선포 40주년 기념식이 경북 자연보호협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세제에서 열렸습니다. 유공자 표창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의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은 지난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금오산에서 선포한 것으로 7개 헌장 실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여행주간 가족 단위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TV 속 영화 촬영지를 전문가와 함께 여행하는 일정으로 울진 금강소나무숲 여행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간 황경택 숲 해설가가 진행합니다. 현장 집결 이후부터 해산까지 모든 비용은 한국관광공사가 부담할 예정이고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14일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에서 사연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